5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음식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30대나 40대에는 무해했던 것이 이제 신장 문제, 소화불량, 관절염 발작 및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디오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는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소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노년층이 제한하거나 완전히 피해야 할 10가지 채소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여러분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목록을 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건강에 관심이 있고 튼튼하게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우아하게 나이 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변화시키는 조언을 더 받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팁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이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완두콩,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있는 달콤한 작은 위험입니다. 완두콩은 종종 단백질, 섬유질 및 필수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작고 다채로운 완벽한 반찬처럼 보입니다. 캐서롤, 수프, 샐러드 및 반찬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녹색 구체 안에 숨겨진 위험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완두콩에 대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높은 혈당 부하입니다. 시금치나 케일과 같은 저탄수화물 채소와 달리 완두콩은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설탕으로 분해되어 혈당 수치가 갑자기 상승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노년층에게는 에너지 고갈, 지속적인 피로 및 장기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제2형 당뇨병 발병 또는 악화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완두콩은 퓨린 함량도 높습니다. 퓨린은 신체가 요산으로 전환하는 화합물입니다. 적당량의 요산은 정상적이지만 노년층은 요산 축적에 더 취약합니다. 이는 요산이 관절에 결정화되어 발과 발가락에서 시작되는 고통스러운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풍을 앓은 적이 없더라도 요산 수치가 높으면 신장 결석 형성을 조용히 유발하여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완두콩은 소화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완두콩을 먹은 후 팽만감, 가스 또는 더부룩함을 경험하지만 완두콩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완두콩에 노화된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저항성 전분과 렉틴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소화 효소를 덜 생성하여 이러한 물질을 분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는 장 발효, 가스 축적 및 복부 불편함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팽만감, 잦은 가스 또는 경미한 위경련을 겪고 있다면 완두콩이 생각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아스파라거스, 조용한 신장 스트레이너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오랫동안 항산화제, 섬유질, 비타민 A, C, E, K가 풍부한 영양 강국 채소로 칭찬받아왔습니다. 심장 건강, 체중 관리, 심지어 노화 방지 식단에도 자주 권장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관절 통증을 조용히 악화시키고 몸을 탈수시키며 신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숨겨진 문제 중 하나는 퓨린 함량입니다. 완두콩과 마찬가지로 노년층에게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퓨린이 요산으로 분해되면 관절에 축적되어 통풍을 유발하거나 관절염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러한 통증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스파라거스는 뒤에서 염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스파라거스의 자연적인 이뇨 효과입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좋은 방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50세 이상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수분을 덜 보유하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약해져 어지럼증, 혼란, 관절 경직 또는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탈수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탈수는 또한 이미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을 수 있는 신장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기존 신장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 아스파라거스는 신장이 과도한 체액을 반복적으로 걸러내도록 강요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신장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식사에 아스파라거스를 자주 포함시킨 후 더 피곤하거나 어지럽거나 뻣뻣함을 느꼈다면 이 채소를 다시 생각해 볼 때일 수 있습니다. 3. 옥수수. 조심해야 할 숨겨진 혈당 파괴자입니다. 옥수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고 좋아하는 수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족 바비큐 파티에서 옥수수 속대를 즐기든, 영화를 보면서 버터 팝콘을 간식으로 먹든, 집에서 만든 토르티아를 맛보든, 심지어 아침 식사로 콘플레이크 한 그릇을 먹든 이 채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옥수수가 종종 콘밀, 옥수수 전분, 특히 수많은 스낵, 구운 식품 및 음료에 침투한 고과당 옥수수 시럽과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수천 가지의 포장 및 가공식품에 조용히 숨겨진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섬유질, 비타민 B 및 마그네슘 덕분에 옥수수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영양가 있는 선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노년층에게는 겉보기에는 무해한 이 채소가 조용히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이 깨닫기도 전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옥수수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과되는 문제 중 하나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체가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옥수수의 겉껍질에는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분해할 수 없는 불용성 섬유질의 일종인 셀룰로스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몸이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드러운 채소와 달리 옥수수는 종종 위장관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채로 통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변에서 옥수수 알갱이가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층은 소화가 느리고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 효소 활동 감소로 인해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셀룰로스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지속적인 팽만감, 불편한 복부 경련, 과도한 가스 및 잦은 변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개실염 또는 단순히 노화로 인한 장기능 저하와 같은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의 경우 옥수수 섭취는 이러한 질환을 크게 악화시켜 증상을 더 고통스럽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놀라운 것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옥수수의 혈당 프로필입니다. 옥수수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혈당 지수 G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섭취 후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빠른 전환은 혈당 수치의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증가를 유발한 다음 급격한 하락을 초래합니다. 이미 인슐린 저항성, 전당뇨병 또는 명백한 제2형 당뇨병 위험에 처한 노년층에게 이 효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혈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상승과 하락은 갑작스러운 피로감, 뇌 안개, 기분 변화 및 더 많은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뇨병 관련 합병증의 진행을 가속화합니다. 몸은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혈당 변동은 의도치 않은 체중 증가, 신경 손상, 신경병증, 혈액순환 불량, 사지 감각 상실 및 시력 저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하며 종종 운동 능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및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옥수수는 또 다른 조용한 문제인 만성 염증에도 기여합니다. 옥수수는 오메가6 지방산이 자연적으로 풍부합니다. 오메가6는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지만 특히 식물성 기름, 옥수수칩 및 가공식품과 같은 옥수수 기반 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할 때 현대 식단에는 과도한 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겸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에 비해 오메가6의 불균형적인 섭취는 신체 전체에 지속적인 정라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이 만성 염증은 관절 통증, 관절염 악화, 발작 및 고혈압, 죽상동맥 경화증 및 심부전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또는 진행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더하여 오늘날 시판되는 대부분의 옥수수는 유전자 변형 GMO이며 글리포세이트가 가장 악명 높은 합성 제초제 및 살충제로 심하게 처리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 농업 방식은 옥수수를 지구상에서 가장 화학적으로 처리된 작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글리포세이트 및 유사한 화학 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소화, 면역 및 심지어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내 미생물 군집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노년층의 경우 이 손상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소화를 더욱 손상시키며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및 만성 염증의 위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글리포세이트는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하고 알츠하이머병 및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진행에 기여하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종 간과되는 결과는 옥수수가 신장에 가하는 잠재적인 부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와 같은 고지하의 식품을 자주 섭취하여 악화되는 조절되지 않은 고혈당이 당뇨병성 신장질환, 당뇨병성 신병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신장은 특히 민감한 기관이며 과도한 포도당과 독소를 걸러내려는 지속적인 요구는 기능의 점진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화로 인해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노년층의 경우 고혈당과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환경 독소에 대한 노출로 인한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신장 건강을 크게 악화시켜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심부전 또는 심지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옥수수의 위험은 신선한 옥수수나 팝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장 해로운 형태는 종종 고도로 가공된 식품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탄산음료, 구운 식품, 조미료 및 수많은 포장된 스낵에 사용되는 가장 흔한 감미료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당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지방간 질환에 기여하며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노년층, 특히 이미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합니다. 옥수수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가공된 형태의 옥수수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BGMO 품종을 선택하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저지하의 채소와 옥수수를 함께 먹고 오메가6과 오메가3 섭취량의 균형을 맞추고 가공식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모두 이 주식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전략입니다. 식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노년층은 혈당 조절, 소화 편안함 또는 신장 건강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때때로 옥수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버섯, 슈퍼푸드로 위장한 독소 자석입니다. 버섯은 오랫동안 영양의 보고로 칭송받아 왔으며 소위 슈퍼푸드의 반열에 흔히 오릅니다. 인상적인 항산화제, 식이섬유 및
필수 비타민 B 복합체의 농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독특한 생리 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기억력을 보존하고 장수를 촉진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년층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뇌 건강을 지원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노화 관련 쇠퇴와 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사에 버섯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이 겉보기에는 완벽한 이미지 뒤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특히 노인들이 이해해야 할 일련의 숨겨진 위험이 버섯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과소평가되지만 중요한 위험 중 하나는 버섯의 환경에서 독소를 흡수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염물질이 크게 축적되지 않고 주로 토양에서 영양분을 얻는 대부분의 채소와 달리 버섯은 거의 스펀지처럼 작용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버섯은 재배되는 토양이나 물에 존재하는 중금속, 산업 오염물질 및 독성 화학물질을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흥미롭지만 오염된 환경에서 버섯이 재배될 때 주요 문제가 됩니다. 이는 대규모 산업화된 농업에서 놀라울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재배된 버섯은 납, 카드뮴, 비소 및 수은과 같은 놀라운 수준의 독성 원소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 및 오염물질은 즉각적인 증상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 조용히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의 해독 능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노년층의 경우 이 느린 축적은 신장 기능 장애, 신경학적 손상, 간 손상, 심지어 인지 능력의 점진적인 저하와 같은 심각한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판되는 상점에서 구입한 버섯조차도 토양 품질 관리가 부실하고 안전 관행이 부족한 농장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의 버섯이 얼마나 깨끗한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유기농이 아닌 품종을 구매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숨겨진 위험을 더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종류 중 하나인 흰 양송이버섯에 주로 존재하는 아가리틴이라는 또 다른 화합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아가리틴에 장기간 노출되면 특히 다량으로 섭취하거나 생으로 정기적으로 먹을 경우 발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버섯을 익히면 아가리틴 수치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건강한 식단을 찾는 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샐러드에 생으로 먹거나 살짝 볶거나 거의 익히지 않은 상태로 버섯을 섭취하여 의도치 않게 이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합물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섯은 또한 또 다른 간과되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버섯은 흔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며 특히 나이와 관련된 변화로 인해 면역체계가 예측할 수 없게 반응할 수 있는 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버섯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곰팡이, 단백질은 특히 나중에 새로운 또는 증가된 민감성을 보이는 개인에게 광범위한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은 팽만감, 메스꺼움 또는 설사와 같은 경미한 소화장애로 미묘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피부 발진, 호흡기 증상, 부기, 심지어 관절 통증이나 염증성 발작으로 더 눈에 띄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증상을 정상적인 노화로 간과하거나 관련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며 버섯 섭취가 불편함의 진정한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 외에도 버섯은 노인의 소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버섯에는 세포벽에 존재하는 키틴이라는 섬유질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특히 소화 시스템이 약하거나 위산 생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에게 흔한 현상입니다. 키틴의 불완전한 소화는 장에서 발효를 일으켜 가스, 팽만감 및 복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위험에도 불구하고 버섯은 주의해서 섭취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끓이거나 굽거나 볶는 것과 같은 철저한 조리 방법은 아가리틴 함량을 줄이고 소화율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유해 화합물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버섯을 선택하는 것도 중금속 및 살충제 노출을 제한하는 데 매우 권장됩니다. 유기농 인증은 일반적으로 버섯이 과도한 오염 없이 통제된 환경에서 재배되었음을 보장합니다. 식단에 버섯을 자주 포함시키고 설명할 수 없는 팽만감, 지속적인 가스, 피부 발진, 관절 통증 또는 만성 피로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이라면 섭취량을 다시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버섯 대신 익힌 버섯을 선택하고 유기농 품종을 선택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조정을 통해 영양상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고도 잠재적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배추, 부엌에 숨어있는 예상치 못한 갑상선 기능 장애 유발자입니다. 양배추는 종종 인상적인 영양 프로필과 다재다능함으로 인해 건강계에서 널리 권장되는 영양의 보석으로 칭찬받습니다. 식이섬유, 비타민C, 항산화제 및 다양한 유익한 식물 화합물이 풍부한 양배추는 체중 감량, 심장 건강 개선 및 더 나은 소화 촉진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식단에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샐러드, 수프, 김치 및 저칼로리 요리의 주요 재료로 체중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양배추는 특히 숨겨진 또는 이미 진단된 갑상선 및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배추에 대한 가장 중요하지만 거의 논의되지 않는 우려사항 중 하나는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양배추는 브로콜리, 케일, 방울양배추 및 콜리플라워를 포함하는 십자화과 채소에 속합니다. 이러한 채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또한 고이트로겐으로 알려진 천연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은 신체의 요오드 흡수 및 활용 능력에 잠재적으로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신진대사, 에너지 수준 및 인지 기능과 같은 필수 기능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거나 노화로 인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또는 살짝 익힌 양배추를 다량으로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장애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 피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우울증, 추위에 대한 민감성, 뇌 안개, 심지어 기분 변화로 나타날 수 있으며 흔히 노화로 잘못 여겨지지만 식단 불균형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 외에도 양배추는 특히 노인에게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올리고당으로 분류되는 복합당의 일종인 라피노스가 들어있습니다. 라피노스는 대장에서 발효되어 부산물로 가스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체가 완전히 소화하기가 악명 높게 어렵습니다. 일부 개인은 경미한 팽만감만 경험할 수 있지만 소화가 자연적으로 느리거나 위산이 적거나 장 운동성이 저하된 노인에게 라피노스 발효는 훨씬 더 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양배추 기반 요리를 섭취한 후 만성 팽만감, 복부 경련, 방귀 및 불편함을 호소하며 종종 증상을 식단 선택과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이 문제는 이미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개실염 또는 위산 역류와 같은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라피노스 발효로 인해 생성된 가스와 압력은 발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통증, 불규칙한 배변, 심지어 위산 역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노인들은 반복적인 팽만감과 경련이 또는 덜 익힌 양배추를 자주 섭취하여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무해한 채소이거나 더 나쁘게는 노화에 필요한 건강한 식단의 일부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배추는 적절히 준비하고 적당히 섭취하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발효입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 양배추 제품은 고이트로겐 화합물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조절하며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인 강력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합니다. 노화, 약물 또는 식단 변화로 인해 장내 세균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운 노인에게 발효 양배추는 실제로 소화를 자극하는 대신 개선하는 데 귀중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끓이거나 찌거나 볶는 등 철저히 익히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또 다른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조리 시 발생하는 열은 라피노스를 분해하여 소화를 더 쉽게 만들고 팽만감과 가스를 덜 유발합니다. 또한 양배추를 익히면 고이트로겐의 농도가 크게 줄어들어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이 줄어듭니다. 이는 갑상선 불균형 진단을 받았거나 신진대사 저하 징후를 보이는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갑상선 건강에 관심이 있는 노인은 요오드와 소금, 해초 또는 요오드가 풍부한 해산물과 같은 다른 공급원에서 충분한 요오드를 섭취하여 식단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십자화과 채소, 양배추가 식단의 일부일 때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잦은 소화불량,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만성 피로 또는 악화되는 갑상선 관련 증상을 경험하는 노인의 경우 양배추 섭취량을 평가해 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 준비 방법을 줄이거나 수정하고 생것보다 익히거나 발효된 형태를 선호하면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 방법을 조정하고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니터링함으로써 노인은 종종 함께 발생하는 숨겨진 단점 없이도 양배추의 많은 영양상의 이점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6가지, 간과하기 쉬운 조용한 염증 유발자입니다. 가지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오베르진이라고도 불리며 특히 지중해, 중동 및 아시아 요리에서 널리 인기가 있는 채소입니다. 다재다능함, 풍부한 질감 및 풍미 흡수 능력으로 높이 평가되는 가지는 라따뚜이, 무사카, 바바 가누쉬, 카레 및 볶음 요리와 같은 수많은 인기 요리에 사용됩니다. 저칼로리 및 높은 섬유질 함량으로 인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소화를 개선하거나 과도한 칼로리 없이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많은 요리 및 영양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노인에게 조용히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눈에 띄지 않거나 노화 증상으로 쉽게 오인될 수 있습니다. 가지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우려사항 중 하나는 토마토, 감자 및 피망과 같은 다른 일반적인 채소를 포함하는 가지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과에는 솔라닌이라는 화학 화합물이 자연적으로 들어있는데 이는 일부 개인, 특히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염증 유발 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글리코알칼로이드입니다. 관절염,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또는 기타 관절 및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솔라닌은 증상을 조용히 악화시켜 관절 통증, 뻣뻣함, 부기 및 운동성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악화되는 관절 불편감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지 및 기타 가지과 채소가 뒤에서 염증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지의 또 다른 숨겨진 문제는 비교적 높은 옥살산염 함량입니다. 옥살산염은 특정 식물성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합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결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결석, 만성신장질환 또는 신장기능, 저하병력이 있는 노인은 옥살산염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가지와 같이 옥살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내에 결정이 형성될 위험이 증가하여 고통스러운 신장결석,
배뇨, 불편함 및 이미 취약한 신장 기능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지는 특히 노인에게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섬유질과 항산화제의 공급원이기는 하지만 껍질이 비교적 두껍고 특히 소화가 느리거나 소화관이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지 속의 작은 씨앗은 위장관 내벽을 자극하여 때로는 팽만감, 복부 불편함, 소화불량 또는 위산 역류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위식도 역류 질환, GERD, 위염 또는 기타 소화기 민감성과 같은 기존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특히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노인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가지 섭취와 연관시키지 않고 식사에 자주 포함시켜 무의식적으로 소화 문제를 계속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덜 흔하지만 가지는 특정 개인에게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는 입과 목의 가려움증 또는 따끔거림, 소화불량, 피부 발진 또는 부기와 같은 증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체계가 새로운 민감성을 보일 수 있어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음식 관련 알레르기 반응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러한 반응은 종종 미묘하고 관련 없는 질병으로 쉽게 오인되지만 가지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체가 불내성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노인이 완전히 피해야 할 채소는 아닙니다. 가지를 더 안전하고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조리가 필수적입니다. 가지는 솔라닌 수치를 줄이고 질긴 껍질과 섬유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굽거나 찌거나 끓여서 항상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조리는 소화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염증이나 소화기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지중해 및 아시아 요리에서 가지를 사용하는 많은 전통 요리는 이러한 방법을 자연스럽게 적용하며 이것이 익힌 가지가 생 또는 덜 익힌 가지보다 일반적으로 더 잘 견딜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에 특히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조리 전에 가지 껍질을 벗기면 자극 가능성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질긴 섬유질의 대부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전통 요리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술인 조리 전에 얇게 썬 가지에 소금을 뿌리면 쓴맛을 제거하고 수분을 줄여 질감과 소화율을 모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 잦은 신장 결석 또는 재발성 소화장애로 고생하는 노인은 가지 섭취를 줄이거나 호박, 스쿼시 또는 아이피 채소와 같이 장에 더 좋고 한겸 효과가 있는 다른 채소와 번갈아 섭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가지과 채소를 섭취한 후 신체의 반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숨겨진 위험을 인식하면 노인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불필요하게 기존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7. 감자. 예상치 못한 숨겨진 혈당 폭탄입니다. 감자는 종종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식품 중 하나로 여겨지며 수많은 문화와 요리에서 즐겨 먹습니다. 버터와 크림을 듬뿍 넣어 으깬 감자, 허브를 넣어 완벽하게 구운 감자, 황금빛으로 구운 감자, 바삭한 프렌치 프라이나 해시 브라운으로 튀긴 감자 등 감자는 수백만 가구의 주요 식재료입니다. 가족 저녁 식사, 명절 잔치, 간단한 일상 식사에 등장합니다. 그 인기가 너무나 널리 퍼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자를 편안함, 따뜻함 및 만족감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크리미한 질감과 익숙한 맛 뒤에는 특히 노인에게 훨씬 덜 편안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하고 만성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며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자의 가장 우려스러운 측면 중 하나는 극도로 높은 혈당 지수 GI입니다.
GA가 높은 식품은 소화되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액에 설탕이 넘쳐납니다. 이 효과는 여전히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 가끔 발생하는 혈당 급증을 처리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관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인슐린 저항성, 전당뇨병, 대사증후군 또는 제2형 당뇨병으로 이미 고생하고 있는 노인에게 이 빠른 포도당 방출은 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혈당 급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식사 직후 에너지 고갈, 기분 변화, 지속적인 피로 및 배고픔의 위험한 순환이 발생하여 노인들이 의도치 않게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패턴은 체중 증가, 특히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악화되는 인슐린 저항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부 주변의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높은 혈당은 신체 전체에 걸쳐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포도당 수치는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및 노인의 섬세한 혈관, 신경 및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사지의 무감각, 따끔거림 또는 통증으로 느껴지는 신경병증, 신경손상, 심혈관 건강 악화, 신장 기능 저하 및 인지 능력의 가속화된 저하와 같은 합병증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자를 너무 자주 즐겨서 발생하는 가끔의 혈당 변동이 조용히 운동 능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및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프렌치 프라이, 해시 브라운, 감자칩 또는 테이터 토츠와 같이 튀긴 형태로 감자를 섭취하면 건강상의 위험이 배가 됩니다. 이러한 음식은 칼로리와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튀김 및 굽기와 같은 고온 조리 과정에서 형성되는 독성 화학 화합물인 아크릴아마이드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과학 연구에서 산화 스트레스, 전신 염증, 심지어 특정 유형의 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또는 기타 연령 관련 질환으로 인해 이미 만성 염증을 겪고 있는 노년층의 경우 튀긴 감자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관절 통증, 뻣뻣함 및 피로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염증 부담은 종종 정상적인 노화로 여겨지지만 식단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는 운동 능력, 저하 및 만성 불편함의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더 건강한 준비 방법으로 여겨지는 구운 감자조차도 숨겨진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자 껍질이 질기거나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버리지만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의 대부분은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껍질이 없으면 구운 감자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매우 유사하게 작용하여 급격한 혈당 상승과 그에 따른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져 노인들이 식사 직후 피로감과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이 순환은 안정적인 체중과 균형 잡힌 신진대사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한 노화에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감자 기반 요리는 종종 버터, 사워크림, 치즈 및 전분과 지방이 풍부한 그레이비, 소스와 같이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혈당을 빠르게 높일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지 않고 과도한 칼로리 섭취에 기여하는 식사를 만듭니다. 체중을 관리하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거나 혈당을 안정화하려는 노인에게 이러한 감자가 풍부한 식사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더 건강한 대안이 있습니다. 가장 권장되는 대체 식품 중 하나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여전히 녹말이 풍부하지만 일반 흰 감자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더 풍부하여 혈당 급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강력한 항산화제 및 면역 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 기타 영양소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노년층에게 일반 감자를 고구마로 대체하는 것은 혈당 균형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면서
비슷한 질감과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감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조정을 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탄수화물 흡수를 크게 늦추고 더 나은 혈당 조절을 촉진하므로 항상 껍질째 먹도록 노력하십시오. 튀김은 아크릴아마이드 형성을 피하고 염증 부담을 줄임으로 끓이거나 찌거나 굽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섭취량을 적당히 유지하고 감자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저지방 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고갈 및 소화 불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와 관련된 숨겨진 위험을 이해하고 더 신중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면 노인들은 건강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이 고전적인 편안한 음식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신중한 변화를 통해 혈당을 안정화하고 신장 기능을 보존하고 염증을 줄이며 노화 과정에서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데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8. 시금치.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시금치는 오랫동안 영양의 슈퍼스타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비타민 K, 철, 마그네슘 및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뇌 기능 개선, 심장 건강 및 면역 지원과 같은 이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건강에 있어서 시금치는 겉보기만큼 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잎채소는 옥살산염이 매우 풍부한데 옥살산염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가장 흔한 유형의 신장 결석인 수산칼슘 결석을 형성하는 자연 발생 화합물입니다. 이러한 결석은 심한 통증, 메스꺼움, 구토 및 요로 폐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신장 기능의 연령 관련 변화로 인해 신장 결석 위험이 더 높으므로 시금치를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신장 결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옥살산염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골다공증 및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튼튼한 뼈가 필요한 노인에게 주요 문제입니다. 즉, 시금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실제로 뼈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 방법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를 끓이거나 찌면 옥살산염 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시금치를 요거트, 치즈 또는 강화 식물성, 우유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옥살산염 흡수를 줄이고 뼈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스무디나 샐러드에 매일 시금치를 먹고 있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옥살산염 함량이 낮은 상추, 로메인, 아루굴라, 버터, 상추로 바꿔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카일, 항상 슈퍼푸드라고 할 수는 없는 슈퍼푸드입니다. 케일은 클린 아이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녹색 주스부터 바삭한 칩까지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식품 중 하나로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케일은 비타민C, 칼슘, 섬유질 및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 잎 채소조차도 특히 노인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케일은 옥살산염이 풍부하여 특히 생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결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결석 병력이 있는 노인에게 이는 불편함, 감염 또는 영구적인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케일은 또한 고이트로겐 채소입니다. 즉,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억제합니다. 이미 신진대사가 느리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특히 스무디나 샐러드에 생으로 케일을 많이 섭취하면 피로감, 추위, 정신적 혼란을 느끼거나 체중이 더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K를 찌거나 볶으면 옥살 산염과 고이트로겐의 대부분이 분해되어 신장과 갑상선 모두에 더 안전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매일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식단의 일부로 K를 즐기세요. 섣불로 비망, 놀라운 염증 유발자입니다. 피망은 다채롭고 아삭하며 비타민C, 베타카로틴 및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요리에 밝기와 풍미를 더하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주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기찬 채소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질긴 겉껍질에 있습니다. 노인들은 종종 소화가 느리고 위산이 적어 피망이 팽만감, 가스, 위산 역류 또는 심지어 복부 경련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피망이 들어간 식사 후 소화 불량을 느꼈다면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피망이 토마토, 감자, 가지를 포함하는 가지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소에는 관절염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화합물인 솔라닌이 들어 있습니다. 관절 경직, 부기 또는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피망과 같은 가지과 채소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피망의 화합물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피부 자극, 비강 혼잡, 피로 또는 모호한 소화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종종 간과되거나 노화로 잘못 여겨집니다. 좋은 소식은 피망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굽거나 껍질을 벗기면 질긴 섬유질이 분해되고 염증 유발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익힌 피망은 일반적으로 소화하기 쉽고 장이나 관절을 자극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증상이 지속되면 피망을 호박, 당근 또는 브로콜리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채소로 바꿔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자, 여기 노년층이 주의해야 할 10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여러분을 놀라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탕이 든 완두콩,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시금치 또는 염증을 유발하는 피망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영양상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악화될 수 있는 숨겨진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러한 채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적절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옥살 산염이 많은 채소를 끓이거나 질긴 껍질을 제거하거나 단순히 적당히 섭취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는 신장 기능, 관절 건강 및 소화 편안함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채소가 가장 놀라웠나요? 완두콩을 먹은 후 팽만감을 느꼈거나 가지를 먹은 후 관절 통증을 느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하여 건강한 노화, 자연 건강 및 스마트한 영양에 대한 더 많은 팁을 받아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세요.